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비 새언니를 만나고 들어온 오빠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혹시 민서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많이 힘들 텐데 네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민서가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 나도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민서가 자꾸만 헤어지자고 그러네. 말로는 나한테 질렸다고 하는데 딱 봐도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오빠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엄마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오빠와 예비 새언니 이야기를 하자면 두 사람은 6년 넘게 사귄 커플로 부모님도 예비 새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거기다 예비 새언니 집도 잘 살아서 우리 집과 비교가 되곤 했어요. 예비 새언니가 인사를 오던 날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엄마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 다 서울이 직장인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 요즘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집은 알아본 거니? 집은 이제부터 조금씩 알아보러 다닐까 하는데 우선 둘이 살 거니까 큰 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20평대 전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하긴 요즘은 다들 전세로 시작하니까 그래주면 우리야 고맙지. 오빠 결혼을 앞두고 집 때문에 걱정 가득하던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아무래도 전세라는 말에 약간은 안심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예비 새언니의 말에 안심이 됐던지 엄마가 눈치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전세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모은 돈은 있는 거니? 아, 그거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민서랑 나랑 모은 돈도 꽤 되고 민서네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두신 게 있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순간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집 형편상 도움을 주기 어려웠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학벌뿐만 아니라 직업도 새언니가 더 좋아서 그나마도 눈치가 보이던 차에 예비 새언니 집에서 돈까지 보태준다는 말에 더욱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순간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걸 눈치챘던 것인지 예비 새언니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부모님께서 동생이랑 저랑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해서 우선 받기로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도와줘야 하는데 미안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진짜 괜찮습니다. 인수 씨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만 주신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인수 씨 부담될까봐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 돈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막 큰 금액을 주시는 건 아니어서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비 새언니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 표정이 계속해서 어둡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예비 새언니가 인사를 하고 가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네 오빠보다 연봉도 더 세고 집안도 좋아서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네. 눈치가 보일 게 뭐가 있어. 오늘 보니까 예비 새언니는 그런 거 별로 상관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우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야. 연봉도 돼서 돈도 꽤 모았을 텐데 있던 땅이라도 팔아서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엄마, 아까 예비 새언니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너도 아까 들어놓고 그래. 듣긴 뭘 들어. 예비 사돈 댁에서는 전세 얻는데 도와준다고 했다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 오빠랑 언니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때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언니가 바르게 참 잘 자란 것 같아. 너도 그래 보였어? 사람이 꼬인 것도 없고 인성도 바르고 착한 것 같더라고. 엄마 아빠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겠어. 난 우리 오빠 눈이 이렇게 높은지 처음 알았잖아. 엄마 마음에도 쏙 들긴 한데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미안하고 그러네.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른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미안하면 엄마가 앞으로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 엄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도 엄마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내려온 오빠에게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저기, 우리가 몇 번이나 생각해봤는데 민선의 집에서 돈을 보탠다고 하는데 도저히 걸려서 안 되겠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신경 쓰고 그래? 우린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 민선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 인성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하셨거든. 그래도 혹시나 네가 눈치라도 볼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시작부터 기우는 결혼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야. 엄마, 민선의 집에서 돈 때문에 문제 삼았다면 난 결혼 안 했을 거야. 처음부터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민선의 집에서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고 도와주신 거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선의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 오빠가 다시 한번 엄마를 안심시켰고 얼마 뒤 상견례를 했는데요. 예비 새언니 부모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불편할까 싶어 상견례도 우리 집 근처에서 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오빠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엄마가 놀란 듯 말을 꺼냈거든요. 네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견례를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지 뭐니. 진짜? 그럼 여기로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네. 여행도 할 겸 겸사겸사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지 뭐니.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 불편할까 봐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서울 사람들이라 까탈스럽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오빠 말대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예비 새언니 보니까 좋은 분들일 것 같더라고. 저도 덩달아 칭찬을 하자 엄마 얼굴을 감싸고 있던 먹구름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제서야 엄마의 불안이 완전히 가신 듯 해보였습니다. 그 뒤 오빠와 예비 새언니는 열심히 집을 알아봤고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틈틈이 전화를 해서 진행 상황을 말해줬기에 우리도 나름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 주영이는 결혼식 내내 그렇게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몇 년 안 가서 이혼했잖니. 근데 우리 집은 일이 순조로워도 너무 순조롭지 않니? 사돈 양반들하고도 의견이 어찌나 잘 맞는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요즘은 아주 살맛이 난다니까. 이 사람아, 좋다고 너무 티내고 그러면 사방에서 질투하기 마련이니까 좋다고 너무 떠들고 다니지 말고 항시 행동거지 조심할 생각을 해. 난 그냥 일이 술술 풀려서 기쁜 마음에 하는 말인데 뭘 또 발끈하고 그래. 좋은 일 앞두고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빠가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민서가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급하게 수술 들어갔어. 뭐? 교통사고? 많이 다친 거야? 우선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다나 봐. 그럼 우리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이 어디야? 엄마, 우선 여기도 정신없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전화해줘.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찌나 놀랐던지 엄마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도 밤을 지새운 채 전화를 기다렸고 새벽빛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민서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엄마, 우선 통화 길게 못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우리도 새벽차 타고 올라갈 테니까 병원 좀 말해줘봐. 라는 엄마의 말에 오빠가 그제서야 병원을 말해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돈 어르신 두 분은 깊은 슬픔에 빠져 넋이 나간 듯 해보였습니다. 그 슬픔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선뜻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안사돈 어르신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와봐야 하는걸요.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 사둔 어르신이 간신히 울음을 삼킨 채 머리까지 조아리는 모습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부인, 사고가 난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날 앞두고 이런 사고가 났으니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안 사둔 어르신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우리를 데리고 구석으로 가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전화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말을 못한 부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곧 그 불안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거든요. 저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번 사고로 한쪽 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한쪽 귀에 문제가 있다니? 말 그대로야. 한쪽 청력을 상실해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 같대. 뭐? 청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설마 못 듣는단 말인 거야? 근데 한쪽 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해. 부모님이 놀라지 않도록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내가 놀라서 그만. 그럼 청력만 이상이 있다는 거야? 물론 당분간 깁스랑 이것저것들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쪽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지 뭐. 오빠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빠도 우리만큼이나 많이 놀란 모양으로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안 사둔 어르신이 머리까지 조아린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앞둔 새언니의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오빠의 말에 여전히 당황한 채 다들 허공만 바라보고 있자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민서는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우선은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는 이만 내려갈 테니까 전화로 소식 계속 전해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 어르신 두 분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사돈 어르신이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부인이 뭐가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우선은 며느리 회복에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엄마가 며느리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을 했고 안 사돈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며느리요? 그럼요.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우리 며느리 건강만 생각하자고요. 이미 청첩장이랑 다 나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청첩장이야 다시 만들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며느리 생각만 하자고요. 엄마가 안 사둔 어르신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의 말이 큰 위로가 됐던 것인지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조금은 안심하는 듯 해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뒤 오빠는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전해왔고 다행히 새언니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회복도 됐고 하는데 우리도 민서를 만나러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우선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민서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누굴 만나고 할 상태가 아니야. 병문안 와도 민서가 안 만나줄 것 같아. 하긴 갑자기 그리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야. 사실은 민서가 나도 안 만나주고 있거든. 뭐? 너도 안 만나준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전 며칠 동안 얼굴도 보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청력을 상실했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날 피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민서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우선은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가서 자세하게 말해줄게.
그렇게 며칠 뒤 오빠가 내려왔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민서일 텐데 너까지 죽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민서가 만나주지도 않고 자꾸만 헤어지자고 해서 큰일이야. 설마 한쪽 귀에 문제가 있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장모님 말씀으로는 내가 질렸다고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민서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너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줘.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오빠가 눈치를 보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는 괜찮은 거야? 우리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갑자기 민석이가 안 들리게 돼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장모님이 내 눈치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눈치도 많이 보고 계셔. 눈치를 보긴 왜 눈치를 봐? 우리가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이 와중에 민서가 그리 됐으니 파혼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뭐? 파혼? 설마 너 민서 그리 됐다고 파혼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아니지. 오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엄마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민서는 세상을 잃은 것 같이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사람 두고 파혼 얘기 꺼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다 천벌 받는 거야. 나는 절대 파혼 생각 없어. 다만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파혼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신 것뿐이야. 그래도 할 말 없다고 하시더라고. 만약에 그동안 사돈 양반들이 못되게 굴고 그랬다면 파혼 얘기 꺼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그리고 난 이미 민서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어서 파혼의 파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난 엄마 아버지가 파혼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 오빠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엄마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이번 주 주말에는 왜? 네 새언니 병원에 좀 다녀와 볼까 해서 그렇지. 오빠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가서 사부인이라도 만나서 걱정 말라고 말을 해주고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사부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니까.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 주 주말 엄마를 모시고 새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오빠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한 뒤 엄마가 안사돈 어르신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 카페에서 만났어요.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수한테 듣자 하니 사부인이 파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시던데 지금 이 와중에 파혼이라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파혼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민서가 파혼을 간절히 원해서요. 민서야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부인께서 잘 좀 다독여 주세요. 사실 인수가 파혼을 한다고 해도 우린 그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사돈 어르신이 힘겹게 말을 꺼냈고 엄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올라오는 내내 생각해봤는데 사부인이 이렇게 인수랑 우리 눈치를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부인께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며칠 동안 며느리한테 쓴 편지입니다. 예? 편지요? 예,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서 몇 번이나 고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글솜씨가 워낙 없어서 며느리가 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름 제 진심을 담아서 써봤습니다. 엄마의 말에 안사돈 어르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안사돈 어르신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며느리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사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제가 오히려 고마운걸요. 사실 우리 인수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학벌도 며느리보다 별로인데 사부인이 그러셨다면서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거기다 그동안 두 분이 마음 써주신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두 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운 걸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편지 우리 며느리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라며 엄마가 안 사둔 어르신 손에 편지를 지어드린 뒤 우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민서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밥도 잘 먹고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있어.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써준 편지 덕분에 민서가 진짜 많이 좋아졌대.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를 꺼내서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게 정말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민서 마음 다치지 않게 네가 더 잘해야 해. 라는 말에 오빠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오빠와 새언니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새언니는 회사를 그만둔 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엄마는 가끔 새언니에게 편지로 진심을 전하곤 한답니다. 엄마 편지를 받은 새언니가 너무나 좋아해서인지 어느 날은 제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너 시간 나면 서점에 가서 시집 좀 몇 권 사와봐. 시집은 왜? 우리 며느리가 내 편지를 계속 기다린다잖니. 그러니 나도 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저번에 네 새언니가 답장 보내온 편지 읽다 보니까 류시아 시인인가 하는 사람 시가 있던데 그 사람 시집 좀 사와봐. 내가 볼 때는 엄마랑 언니는 TV 뉴스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막장도 아닌데 왜 뉴스에 나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요즘은 온통 막장만 가득한 세상인데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손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그런가? 근데 말이야, 내가 이 편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편지 받아보는 맛이 아주 쏠쏠해. 연애 편지 받는 것처럼 막 설레고 그런다니까. 근데 새언니 입원했을 때 뭐라고 편지 쓴 거야?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치니까. 라며 엄마가 열심히 손편지를 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